정희님, 수술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저녁 9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의료진 특유의 단정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차트에 시선을 둔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가는 그 옆에서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어쩐지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딸 지현 씨는 오전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설명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수술은 선생님이 다 해주시니까.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미안해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웃으셨는지 고개만 끄덕이셨는지 진료실 안의 짧은 작별 인사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지현 씨는 커피 한 잔을 놓고 떠났고 그 자리에 정희 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감정을 단정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외로운 건지 아니면 익숙한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저 지켜보는 사람으로선 쉽게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하다고도 느껴졌습니다. 모순적인 감정들이 동시에 마음 어딘가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로 향하던 그녀는 거울을 마주쳤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여든을 앞둔 여성. 그 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듯 바라보던 정희 씨의 눈빛엔 그 누구도 쉽게 읽어내기 어려운 감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에는 건강이 제일이다.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편하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인생 후반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걷기 운동을 해라. 나만의 취미를 가져라.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라. 경제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라는 조언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속 정희 씨의 과거 삶을 함께 돌아보며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정희 씨가 보인 알 수 없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정희 씨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10여 년 전에 아무렇지 않게 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이제 다 해놓고 사시잖아요. 자식들 다 잘 됐고 연금도 나오고 건강도 아직 괜찮으시고요. 부럽죠. 전 아직도 큰아들 대학원 학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 말은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웃으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날 정희 씨는 장바구니를 든 채 일부러 천천히 걸어 돌아왔습니다. 분식집에서 풍겨오는 고로케 냄새,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의 웃음소리, 전봇대에 붙은 무료 혈압 측정 안내 포스터까지 그 모든 풍경이 유난히 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정희 씨는 살아오는 동안 노후를 위해 참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젊었을 땐 보험도 몇 개나 들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연금도 꼬박꼬박 납입하셨습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건강관리에 힘쓰셨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도 억누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많은 준비들 속에 정작 자기 자신은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준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거나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돈을 모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 돌보셨던가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시다가 문득 그릇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깨졌고 그 조각을 줍던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아들 지훈 씨에게서 도착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정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서러울까? 그 감정은 단순히 자식의 연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감정. 나는 누구의 하루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이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셨습니다. 건강도, 돈도, 자식도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지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아.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 덜 허전해. 정희 씨도 그런 말들을 믿고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괜찮아도 마음이 지치면 운동조차 귀찮아지고, 돈이 있어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가 희미해진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이들과 함께 있어도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을 때만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셨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 앞 벤치에서 쉬고 계시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정희 씨, 이 사탕 하나 드셔보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단 건 오랜만이네요. 웃는 얼굴 보니까 좋네요. 웃을 일 많은 날 되세요. 무심한 인사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정희 씨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안녕, 정희야. 너 많이 외로웠지? 그런데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정희 씨는 진짜 준비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정희 씨는 23세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 시절엔 조건 괜찮은 사람 만나면 빨리 결혼해야지라는 말이 당연했기에 사랑보다는 가족과 중매인의 판단을 더 믿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정희야, 이 집안은 성실한 집이래. 너 고생은 안 할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희 씨도 그 말을 믿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셨습니다. 시댁은 보수적이었습니다. 맏며느리답게 집안 체면 지키게라는 말은 수시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깐깐하셨고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그 속에서 정희 씨는 별다른 말 없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부모님 병원 진료 예약과 명절 음식 준비까지 도맡으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무던히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내가 잘하면 이 가족이 편하겠지. 내가 참고 넘기면 다들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 헌신의 시간 속에서도 정희 씨는 아이들 앞에선 언제나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아들이 소풍 간다고 하면 김밥을 한가득 싸주시고, 딸이 발표회에 나가면 집안일을 미뤄두고 꼭 참석하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힘들었을 텐데 말 한마디 없이 밥을 차려내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족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깎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충격처럼 다가온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 씨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서울에서 식 잡았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오세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할게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엄마는 그저 참석만 하세요. 관여하실 자리는 없어요라는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는 말없이 준비하셨습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도 오랜만에 신경 쓰고 가슴에 조용히 꽃을 달고 예식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들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한복 있잖아. 그거 말고 그냥 정장 하나 입는 게 어때? 신부 쪽이 가족 사진 맞추는 분위기라서 괜히 눈에 띄면 서로 불편하잖아.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누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입을게. 정장.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에서 신부 어머니가 다가와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정장으로 잘 맞추셨네요. 처음에 한복 입으신다고 하셨다길래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저희 쪽은 다 통일해서 톤 맞췄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튀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정희 씨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끝마다 그쪽 튀면 안 되니까 걱정했거든요. 그 모든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듯 날카롭게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은 말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앉게 했습니다. 신부 어머니와 자매로 보이는 사람이 세면대 앞에서 수다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 집 어머니 말이에요. 좀 안 어울리잖아. 솔직히 그냥 조용히 구석에 앉아만 있어도 어디야. 우리 쪽 행사 망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지훈이한텐 미안하지만 예의라는 게 있지 않나? 애가 착해서 그렇지 멀쩡한 결혼식에 시골 잔치처럼 만들 뻔했잖아. 그들은 그 말을 하며 거울 속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 칸 떨어진 칸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부 측이 준비해줬다는 정장을 껴입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꽃핀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핀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보다 자신의 존재가 짓밟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축하받는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그 이후로도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고 아들은 양가 손님들 인사하느라 바빠 정희 씨의 눈빛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결혼식 후 마지막 사진 촬영 때 조용히 자리를 빠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불 꺼진 차량 안에서 정희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자주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셨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과 그 곁에서 존재감 없이 멀찍이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 그림자 같던 위치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젠 중심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셨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생을 바쳐 만든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자신이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이후 정희 씨의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며 혼자 식사를 차려 드셨습니다. 겉보기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식탁에 밥을 차리면 이따 아이들이 올 수도 있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턴가 그 기대조차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로지 1인분의 반찬과 국 그리고 혼자 마주 앉은 자신만 남았습니다. 딸 지현 씨는 결혼 후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 지훈 씨는 회사와 집 그리고 장인 장모님과의 약속으로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엄마라는 호칭도 특별한 날에만 들리는 단어가 되어갔습니다. 명절에도 달라진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지영이 쪽 먼저 들러야 해서요. 늦게 갈게요. 이번 설엔 회사 일이 많아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정희 씨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 바쁠 땐 그러는 거지 뭐. 그러나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멍하니 벽만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불 꺼진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집안은 조용했고 마음속은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손자와의 영상통화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했던 통화였지만 손자가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그마저도 끊기게 되었죠. 영상 속에서 아이는 게임에 열중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안 돼요. 나 바빠요. 그리고 화면은 금세 꺼졌습니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날이었고 하늘에는 흐린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래, 바쁘지. 다들 자기 삶이 있는 거지.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는 위로였지만 어딘가 허공을 향해 던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옆집에 새로 이사온 중년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활기차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혼자 사시죠? 정희 어머님 맞으시죠? 정말 부럽다고 소문났어요. 자식들 다 잘 돼서 연금도 넉넉하시고 혼자서도 씩씩하시다고. 정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허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잘 살아가는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 준비 잘한 사람. 하지만 그날 밤 거실의 조명이 주는 빛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건넨 칭찬이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이 외로움은 누구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존재감 없이 스쳐가는 하루하루, 말을 해도 대답할 사람이 없고 준비한 밥을 나눠 먹을 이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내일 뭐 하세요? 라는 가벼운 질문조차 들리지 않는 시간들. 정희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속 허기와 쓸쓸함은 단순히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조차 나를 외면하고 있었던 시간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정희 씨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에 붙은 안내지를 보게 되셨습니다. 어르신 미술교실 참여자 모집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만 준비되었다면 충분합니다. 그 문구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한 번쯤은 색다른 공간에서 스스로를 꺼내보고 싶으셨습니다. 수업 첫날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정희 씨는 낯선 풍경에 잠시 얼어붙으셨습니다. 여기저기 놓인 색연필과 크레파스, 종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두 명씩 어르신들과 함께 짝을 지어 앉아 있었고 교실 안엔 화사한 색감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 어머님. 저기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정희 씨는 교실 한편의 작은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옆자리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 눈에 귀여운 단발머리.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희 씨를 바라보더니 수줍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는 정희예요. 너는? 저는 수빈이에요. 오늘 할머니랑 같이 그림 그려요. 정희 씨는 아이의 천진한 말투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셨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주제로 그려볼 거예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종이를 앞에 둔 정희 씨는 순간 펜을 들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던가? 그 순간 옆에 앉은 수빈이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뚝딱거리며 그림을 그리던 수빈이는 쑥스럽게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정희 씨는 놀라며 아이가 건넨 그림을 바라보셨습니다. 색연필로 그려진 얼굴 하나, 동그란 얼굴에 커다란 눈, 그리고 웃고 있는 입, 옆에는 해바라기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 이게 할머니야? 정희 씨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빈이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웃는 거 예뻐요. 따뜻해서요. 그 짧은 말에 정희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내가 웃는 걸, 그걸 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던 것은 수빈이의 그 말, 그리고 아이가 건넨 낙서 같은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그림 속 웃고 있는 얼굴이 마치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잊고 있었던 사이 누군가는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 여겼다는 것, 그리고 그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 나일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매주 복지관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자신이 무언가에 초대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는 이 공간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끝난 날엔 수빈이가 항상 그림을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할머니. 정희 씨는 어느새 아이가 그려준 그림들을 한 장씩 고이 모아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그림들 속엔 웃고 있는 자신, 꽃을 들고 있는 자신, 하늘을 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자신에게 먼저 웃어줘야겠다. 이제 정희 씨의 하루는 예전과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더는 누가 오면 먹어야지, 누가 연락 주면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분과 필요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 창가에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면 정희 씨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인사하십니다. 정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전에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하루의 시작이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세수를 하실 때도 옛날처럼 피곤한 얼굴만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찬찬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고생 많았지. 그런데 지금도 꽤 괜찮은 모습이야. 이 짧은 혼잣말은 정희 씨의 하루를 안정감 있게 시작하게 도와주는 다짐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는 아무렇게나 차려 드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과자 몇 개나 남은 밥 한 숟갈로 끼니를 때우셨지만 이제는 정갈하게 달걀을 부치고 채소도 잘게 썰어 나물 무침을 만듭니다. 혼자 먹는 식사라 해도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듯 차리는 식탁 위의 풍경은
어느 가족 식사 못지않게 따뜻합니다. 혼자니까 더 챙겨야지. 나라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하니까. 정희 씨는 식사를 마치면 하루에 한 번씩은 동네 작은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그곳에는 얼굴을 익힌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셔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곤 하십니다. 산책 중엔 꼭 벤치에 앉아 짧은 메모도 적으십니다. 그날 본 것, 느낀 것, 감사한 일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와 잘 지냈습니다. 이 문장은 정희 씨가 직접 만들어 매일 쓰는 일기 끝 문장입니다. 과거엔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며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중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 수없이 무너지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쌓여서 비로소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복지관 그림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낸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혼잣말이라도 자꾸 나와요. 밥 먹을 때도 산책할 때도 거울 보면서도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거 참 좋은 변화세요. 말이란 건 결국 살아있음의 증거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든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소중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정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잣말을 한참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내며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털어놓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를 쓰시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하루를 살고 있기에 나는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인 느낌으로 살아간다. 정희 씨는 이제 누군가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계기나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 안에 숨어있던 단단함을 발견하고 꺼내어 매일 조금씩 정성껏 닦아낸 결과였습니다. 문득 그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천천히 시간의 틈을 넘어 병원 복도로 되돌아갔습니다. 정희 어머님, 수술 준비하러 가실게요. 스트레처 금방 들어올 거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지만 정희 씨는 침대에 앉은 채 잠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선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입꼬리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아주 멀고도 긴 시간을 건너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여정. 그 누구도 아닌 정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수술실로 이동하실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 씨는 순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네.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술복 위에 얹은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자기를 믿기로 한 사람의 신중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처가 병실로 들어오고 그녀는 천천히 누웠습니다. 눈은 병실의 흰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딸 지연이 헐레벌떡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급히 올라탄 표정, 손엔 커피도 없고 옷깃도 구겨졌습니다. 미팅 미뤘어요. 계속 마음에 걸려서 설명도 못 들었는데 그냥 서울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희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엄마의 손이 아니라 지금은 한 사람으로서의 정희 씨를 향한 존중의 손 같았습니다. 그날 수술실 앞에서 정희 씨는 아주 조용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기로 하자. 무거운 시간이었지만 그 깊이만큼 단단해진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물음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챙겨왔을까? 내가 정말 지켜주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질문들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미 당신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니까요. 남은 인생 건강이 중요합니다. 돈도 관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감정, 스스로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녀이기 전에 당신은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호수에도 작은 용기를 남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